본질이 아닌 속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마우에 좀 맞는 어떤 속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우가 군자에 대해서 물으니까 자왈 군자는 부루불구한다. 부루라는 말을 근심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요 앞에 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어에서 시작하자마자 쪼로시 12편 1하고 12편 2하고 12편 3하고 12편 4까지가 나란히 인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인을 하는데 왜 근심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두려워하지 않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용기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부루라는 말은, 근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가지고 한문을 공부할 때는 늘 생략된 목적어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목적어가 뭐냐? 무엇을 근심하지 않느냐? 이것이 올바른 것이고, 올바른 것이 인이고, 인은 실천해도 괜찮다. 실천해야 된다. 네가 또 인을 이룰 수 있다. 그런 것을 근심하지 않는다. 목적어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은 저것이 다 있었죠. 예를 들어서 노회찬이 같은 분은 경기고등학교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고를 나왔지만 세속적인 것과 영합하지 않고 자기가 걸어가야 했던 길을 많이 걸어갔죠. 이것은 인의 길입니다. 내가 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근심하지 않는다. 그 가다가 닥치는 어려움이나 괴로움으로 근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들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는요. 사마우가 또 말하는데 내한테는 형제가 없다. 모든 사람한테 형제가 있는데 나만 없다. 그런데 이 사마우의 형제를 판테가 이런 말을 통해 형제가 없는 게 아니고 자기 형이 되게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는데 여기서 뜻밖의 자하가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하가 신기한 말인데, 자하는 제가 논어에서 우리가 평상 논어의 제자를 22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35명을 보지만 요 22명으로 압축했을 때 가장 멍청한 아이 3명이 자하, 정상, 둘이는 아주 대표적으로 멍청한 아이들이 되는데 공자의 말뜻도 잘 이해를 못하고 공자는 출시하지 말라 그러는데 끝없이 출시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근데 여기에서는 뜻밖의 자는 자기 말이 아니고 들었다는 게 아마 공자한테 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주 훌륭한 말을 합니다. 쟤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생은 유명이다. 이 명이 언어에가 명자를 가만히 조사해보면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알 수 있다 이 뜻이 아니고. 그리고 부기는 제천, 부기도 하늘에 달렸다. 이것도 알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어떤 그런 측면입니다. 군자가 경하면 실수가 없고 사람과 더불어 공하면 예가 있게 된다. 경과 공이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경은 사회적 관계이고 공은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사회의 뇌가 모두 형제라고 했다. 사회의 안이 모두 형제라고 했다. 그때는 뭐 천하라는 말은 없고 사회라는 말을 쓰는 것도 없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지향하는 가치와 이익에 영합하고 그것을 따를 때는 모두 형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차이나의 지사들은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형제다. 의를 줬기 때문에 형제가 아니고 뭐 차이나의 핏줄을 가지고 있어서 형제가 아니다. 이건 참 기다마 들을 말인데
논어에는 뜻밖의 이렇게 훌륭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장이 이제 있는데요. 논어에 나오는 자장은 논어는 어디까지를 자공이 쓰느냐, 진짜 논어는 어디까지 있냐 이렇게 볼 때 논어는 1편에서 18편까지, 어쩌면 2편에서 18편까지가 1편의 한 절반, 한 2분의 1 하고 2편에서 18편까지가 자공이 남겨준 것이고, 그 다음에 19편 자장은 그야말로 편명 제목처럼 자공이 죽고 난 후에 정상과 자아와 자유와 얘들이 가짜로 책 하나 만들어 넣는 겁니다. 마지막에 요할도. 근데 가짜로 책을 만들 만큼 자장은 비행은 아직 있을 거였습니다. 근데 자장의 말은 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공자 책 전체, 논어 전체와 못순되면 이 사람 혼자 생각이다. 이 사람 혼자 생각이면 이건 가짜 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가짜 논어 때문에 제가 가짜 논어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 일단 1편에서 2편에서 18편까지의 내용 속에는 상식에 어긋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꽃피는 봄이 오면이라는 한국 영화를 봤는데 2003년도 때인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내용도 감동적이었지만 작품을 이끌어나가는 방법이 감동적이었는데, 일본의 사무라이 영화 비거치다 하는 거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사무라이를 우리는 무사라고 알고 있는데 무사가 아니고, 일본어를 제가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모시는 사람, 시종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라는 말은 노비라는 뜻이죠. 노비. 산노비입니다. 그것도 산노비. 여기에는 어떤 사무라이의 숭고하고 위대한 아름다움을 쭉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우리를 흉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작품은 음악 작품인데요. 학교 선생이라는 그 최민식이가 하는데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시끌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뭐 이야기하다가 이거 몇 개 나와도 괜찮아. 이라이 새끼야 이래버려. 이런 게 나오니까 배꼽을 잡게 돼요. 이 작품을 보다가. 그러니까 우리 영화의 수준은 고전적이고 가식적인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아들을 걱정하는 방식까지도 전부 다 그냥 우리 일상 속의 엄마예요. 야, 너 혼자 사는 아들을 찾아가가지고 끝내주는 말이 너 그 속옷 그거 좀 빨리 세탁기 넣어가 빨아야 된다. 그러면 냄새 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 영화가 이제 우리 영화가 세계를 거의 지금 전 세계가 한국 영화를 지금 보는 게 당연한 추세인데 우리 영화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 제가 어릴 때 빨간 마우라 뭐 이런 영화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내용은 굉장히 감동적인데, 작곡가였던 친구가 배가 고프가 먹고 살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흘러 강원도 삼척, 강원도 탄광촌 도계 중학교에 가서 관연학부에 일시직 교사로 하는 건데, 실제로 거기에서 이 사람이 실화였대요. 아이들을 데리고, 탄광촌의 아이를 데리고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준우승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어떤
자기한테 음악을 배우러 온 아이 중에 하나가 엄마가 아프가 못 나오니까 애가 결석에서 가봤더니 엄마가 아팠는데 엄마가 입원을 해놨더니 병원에서 입원비 안 했다고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음악은 돈벌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지 친구가 카바레 같은 데 가가지고 노래한다고 그렇게 비웃었는데 지가 카바레에 가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성불금을 받고 그 엄마를 퇴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도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가 작품 전체 중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논어처럼 단편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가죠. 이 영화는 이게 그야말로 전 세계 영화의 어떤 표본이라고 봐도 될 만큼 재미도 있고 뛰어난데 그럼 이게 갑자기 왜 당신은 논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논어에서 이 영화 한번 보십시오. 영화 보고 나면 나중에 뭐 한 200원이나 주면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데. 봤습니다, 선생님. 봤어요? 예. 언제 봤어요? 전에 저 울었어요. 거의 뭐 중학생. 예. 그렇죠. 예.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예. 영화인데 그것도 눈물을 강요하지 않아요. 저도. 예, 저절로 저 과거에 새 떠오르면서 저도 막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예. 그런 건데 예. 이 영화가 만든 방식, 아까 말했죠. 제 처음에 형식이 뛰어났어요. 잡담 같은 이야기를 그냥 평범하게 짜놓았죠. 그렇게 이야기에 나간 형식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통찰력을 21세기에 한국 영화의 통찰력을 원어를 만들면서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자공이라는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이 자공이요, 원어를 편찬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안 읽고 있는데 제 말은요 결국 퍼져나갑니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책도 안 팔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 있지만 그러나 두고 보나 내 책은 니들이 안 보고 못 베길 거다. 대학교 교수들 내 책 안 보고 강의하다가 망신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제자가 30명이 강의 듣다가 내 책 한 권 받는 사람 당장 반론 들어오죠.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들어오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2000년 전에도 하기 어려운 웃기는 생각이라고 반론 들으면 이 사람이 놀라겠죠. 그러고 속명을 욕 계속 하겠죠. 욕해도 괜찮아요. 결국 제 책이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자공이 왜 위대한 걸 말하겠습니까? 제 책 위대한 건 그런두고 자공이 엮었던 언어 속의 이야기는 그가 3년상 신상 3년을 2번이나 치르면서 혼자 책을 만들고 있었죠. 책을 만들 때 제자들도 찾아와가지고 나는 뭐 이런 이야기 들었다는 말을 계속 엮어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로의 경우에는 혼자 잘난 체 하다가 공자한테 꾸지람 듣고 멀썩해지죠. 이런 이야기가 여기 막 들어있습니다. 아, 예, 오십시오. 아, 예. 아니, 예, 예. 그런데 사실은 김충환 선생님이 올 때 그때 바닥에 개똥이 있어서 제가 인사를 같이 하다가 인사를 올려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 네, 앉으십시오. 네,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경기도에서. 아, 예, 네. 방금 신용 선생님하고. 예? 신용승 선생님 사람. 아, 예. 아이고, 예. 경고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인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노을 카페에서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자로라는 사람은 공자한테 대들다가 욕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자장이라는 사람은요, 뜻밖의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위정중에서 나오는데요. 역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공자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뒤쪽에 가서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공자가 가르쳐주는 논리적 어법을 따르지 않고
3가지씩, 5가지씩, 9가지씩 막 나열을 하죠. 이것도 공자 가르치면서 빗나간 겁니다. 저는 이걸 가짜 놈이라고 해왔습니다만은. 그러고 또 자공은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선생님한테 성과 천에 대해서 물었더니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는 말까지 남겨놨죠. 그러니까 자공은 당시 철학의 지평을 넓히려고 끝없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공자가 뭐 천재 공자도 거기에 못 미칠 수가 있죠. 그런 거를 남겨놨죠. 그리고 또 안녀는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안녀는 바보 중에 바보인데 그런데 공자를 바라보는 눈만큼은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서 선생님은 아주 이상해가지고 앞에 있는 듯 하지만 어느덧 저 뒤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갑자기 내 앞에 우뚝 뭔가 문제점을 탁 던져준다. 이 이상한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 제기의 방식이 다른 어떤 종단이나 불교나 뭐 이런 데서 위대한 사람 하나 정하고 거기에 모두 복종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렇게 봄에 잡초가 울뚝불뚝 솟아가지고 쏟아나듯이 우리한테 쭉 깔아줬죠. 이 깔아주는 방법이 아까 꽃피는 봄이 오면이라는 영화와 같다 이거죠. 형식적 특징이. 그래서 논어의 형식적 특징, 그 속에 잡담처럼 끼어있는 자로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공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 된다. 시킨 대로 꼬박꼬박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려면 너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뭐 며칠 전에 이무사하고 송영무 장관하고 뭐 부딪혔다 이러는데 나 이거 참 이거 볼 때마다 이상한데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무사에 있는 대령이 송영무 장관하고 거짓말하지 마시라니까 송영무는 절대로 거짓말 아니다 이렇게 서로 다퉜다 그러는데 이게요. 제가 군에 딱 입대했더니 무슨 뭐 군인 복무교리가 뭔가 외우라고 했는데 상관의 지시 중에 정당한 지시는 어길 수 없다. 이 말은 정당하지 않은 건 어겨도 된다 이 말이죠. 예. 이 말이기 때문에 기무사 중령이 국방부 장관한테 그 당신이 거짓말하느냐 그건 옳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갖고 하극성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물론 기무사는 없어져야 할 것이지만 대화를 하는 방식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군의 정치적 중립 이런 말도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주체는 누구냐? 본인이냐 대통령이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지켜야 된다면 군인을 자기 사적인 것에 이용하지 말라가 되죠. 만약에 본인이 지켜야 된다면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말 지시는 안 받는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은 안 따지고 이상한 말을 주고받고 있었죠. 그래서 뭐 무슨 어떤 소장인가 뭔가 나와가지고 뭐 정치적 중립이 어떻고 이러면 제 속으로 네가 정치적 중립 의미도 모르면서 네가 뭐 대통령도 아닌데 네가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나 있냐. 만약 그 말이 대통령이 지켜야 되는 말이라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니들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다. 그러고 참군인도 될 수 없다 이거죠. 이 말 한마디도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닌데 하극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록이마라는 거 있었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 놈 다 죽여버렸죠. 예. 그렇듯이 이런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토론의 길을 가지고 논리적 전개를 하지 않고 대령은
장관한테 말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거는 그때 20분간 이야기했는데 왜 5분에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이런 걸 따지는데, 뭐 나라에 큰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하극상이 어떠니 하는 저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은 나중에도 하극상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말이죠. 근데 앞으로 쿠데타 저는 못 일으킨다고 합니다. 예, 병사들이 말을 안 돼. 우리나라 병사들은 모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죠. 전방부대를 지금 청와대 쪽으로 가자면 우리 부대는 전방으로 청와대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탱크 타고 가다가요, 탱크 엔진에다가 소주 같은 거 부어버리면 그 탱크 못 씁니다. 5대만 그래봐요. 그 탱크 치우고 언제 가겠어요? 일주일 걸려버려요. 가고 거기에 부품 하나 빼가지고 너네 던져버리면 끝이죠, 그냥. 왜 이거 탱크 왜 중단됐어?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고친다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면 공병대 연락해가지고 빨리 이거 고쳐라, 아니면 이거 치워라, 이렇게 말할 때. 병사들 3명이 길딱 막아가지고 그 엔진에다가 물이라든가 뭐 알코올 같은 거, 술 같은 거 새로 부어가지고 부항부항 해버리면 그 차 그냥 못 쓰죠. 그거 언제 치우고 갑니까? 지금 병사들 말 안 듣습니다. 쟤들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실제로 이 일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무슨 그 체첸인가 쳐들어갔는데 러시아가 전쟁에 졌어요. 왜? 러시아 병사들이 쓸데없이 체첸 국민을 죽일 수 없다 이러면서 탱크에 부품 같은 거 다 길에다 내던져 버렸어요. 그 진격을 할 수 없는데 전쟁에 어떻게 이깁니까? 하여튼 그런데 이와 같이 한 개 한 개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뭔가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봐도 용어가 잘못 쓰여진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언론들이 용어를 예, 예. 예, 잘못 쓴 거예요. 하극상은 아니에요. 예, 예. 그게 하극상이 아니거든. 예, 예. 하여간 그래 사실을 가지고 기냐 아니냐 따지는 말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상하가 아니고. 예, 그렇죠. 예. 예, 그거 하극상하면 그 차원이 다른 거,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다 갖다 붙인다는 건 이거 여기 붙이면 이런 말 자꾸 하면요. 네. 그 부하들을 무슨 네. 기계처럼 부려먹겠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자꾸 쓰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은 다 유시민이가 꼬글머리 해가지고 울고 있을 때 참 착하게 봤는데 저는 쟤는 상주 자격이 없는데 왜 네가 상주하냐 시금방진 놈이. 니 지금 TV에 얼굴 많이 나온다고 맡았는 거 아니냐. 책 한 권 더 팔아먹고 싶어. 그러나 너는 임마 그냥 호로 자식이야. 너가 아버지 상주도 아이고 자식아 나무집에 아줌마 상주를 네가 왜 대신 또 맡아. 말도 안 되는지. 그럼 지가 뭐 상주하면서 노회찬이 남긴 유산 다 차지하겠다는 겁니까? 상주한테 재산 상속권이 내려갑니다. 이거 검색 중입니다. 주파수 검색 중입니다. 하여간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문제를요, 따지고 생각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장과 자공은 공자 철학도의 두 기둥이었다. 그래서 이제 자장에게 말해준 데 자와 침윤지윤 물이 이렇게 섬에 뜨듯이 하는 참수하는 말과 구수지연 그러니까 은근한 해코지 같은 것에 좌우되지 않으면 총명하다 그러는데 이런 말은 공자가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조금 이상한 말이 마음이 듭니다. 그냥 자장은 공자가 이런 말은 자기가 아주 떳떳한 사람은요 남하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안 따지고 옳은 말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창녀촌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시를 적어주고 나왔다. 이거는 왜 당신이 그런데 왜 가느냐고 욕을 하든 말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거죠. 시인이 가가지고 그냥 가슴 아픈 느낌을 가져가 시 한 수 쓰고 나오는 걸 그걸 욕을 해서는 욕먹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공액에 대해서 자공이 정치를 물으니까 이거는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구절입니다. 족식, 백성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고 족병, 무기를 좀 튼튼하게 해주라. 그리고 백성이 그를 깊게 해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마 여기에 사마천이가 공자는 평화주의자라 가지고 성을 허물었다라는 말을 사기에 가지고 좀 이상하게 얘기할 텐데, 공자는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이런 군사적인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도 족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노나라는 공자 때 전쟁 쳐서 이깁니다. 그것도 공자 제자들이 출전해서 이깁니다. 가장 강대국이었던 제나라하고 전쟁에도 이기고, 신흥 강대국이었던 오나라까지 전쟁 쳐서 이겨버렸다. 이게 전부 다 공자 제자들의 일이었는데, 공자는 논어에서 전쟁 좋아하자 이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고, 백성을 가르쳐서 전쟁터에 데려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을 죽이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전국시대, 공자가 죽고 나니 전국시대의 지식인들이 논어가 불편했던 이유는 자꾸 3년상을 자꾸 하라 그랬습니다. 3년상 기간에 병사로 징발을 못하죠. 징집을 못하니까 이게 불편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자는 군사에 대해서 대비도 충분히 하지만 부모님 돌아갔을 때는 건드리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이 경우는 3년 동안 건드리지 마라. 이게 공자가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는 백성들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을 보장해 주는 게 효도라고 했지. 자기 허벅지를 잘라가지고 아버지 입속에 넣는 걸 효자라는 말은 공자가 안 했습니다. 그걸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효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반 인민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거, 이거 중요하게 봤습니다. 자, 그랬는데 사마천은 공자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래야 제후들이 육아를 채용을 안 한다고 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만약에 부득이하다면 이 중에 무엇을 없애도 됩니까? 거병, 군대를 없애라. 또 남은 두 개 중에 없애도 되는 것은 뭡니까? 거식, 식량 같은 것을 충분히 해둔 것은 없애버리라기보다는 백성이 굶주릴 때 빨리빨리 커가지고 국민들을 재난을 구제하라 이 말의 뜻이 더 크죠. 나라의 창고에 재산 쌓아놓지 마라, 식량을 쌓아놓지 마라 이 말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공자가 해주는 말은 무신분립이라는 말인데, 백성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권이 유지되지가 않는다. 무신분립이죠. 무신분립. 박근혜 정권이 넘어간 게 무신분립 때문이죠. 전혀 신뢰를 얻지 못했죠. 자,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위 짓을 한 놈이 누구냐? 정조라는 조선 임금이 그따위 짓을 했어요. 내 자식, 자기 아버지 미친놈 살인자였죠. 그것 때문에 지금 수원 화성 쌓았어요. 그래가 나라의 재산을 다 퍼버렸죠. 그러고 난 후에 어떤 경각을 하냐? 정조 다음에 순조와 헌종 때 5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그 당시 우리 인구의 10분의 1이었으니까 5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놈은 다산정약용이었죠. 간신 중에 간신이죠. 그리고 임진왜란이 나고 200년이 지났는데 무예 노고 통지 서고 앉았으니까 제정신인 놈이에요. 이게 수리원 만들다가 폭발해가지고 애들 죽는 거하고 똑같죠.
지가 헬리콥터 만들지는 않고 외국에 가가지고 돈 주고 이것저것 사와가지고 자꾸 짜집기는 하니까 터져버리죠. 총을 직접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정종은 살아있을 때 죽을 때까지 자기가 무슨 뭐 소림사 무인인 줄 알고 칼 들고 내 설치는 거 좋아했대요. 총이 없어가 신립장군이 충주 탕검대에서 몇십만 명 다 죽었죠. 그거 왜 기억을 못합니까? 우리도 총을 만들자. 200년이 지났는데도 무예 도구통지 쓰고 있었죠. 그리고 백성들은 다 굶어 죽게 만들고. 하여간에 막 그런데 그 다음에 몇 쪽이냐 하면 10쪽인 것 같는데요. 극자성이 물었는데 이거는 군자는 바탕일 뿐이다. 어떻게 꾸밈을 하겠는가? 자궁이 애석하거나 부자의 군자로이여 사륜마도 그 혓바닥을 따라가지 못하겠다. 문질 빈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바탕이 문보다 나은 것이라면 호랑이나 포염의 껍데기가 개나 양의 껍데기와 같다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요 공자가 별로 말하지 않던 말을 자궁이 죽고 난 후에 넣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공자는 지를 강조하다가 죽었죠. 선진이라는 말도 그런 뜻이죠. 지를 강조하다가 죽었죠. 문이라는 말은 이게 표본 문이 실사자 비단이 들어가는 말이고 꿈이야 된다. 문화적 존재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탕 쪽에 가까운 사람은 자로이고 문화적 이해를 많이 좀 참조한 사람은 아무래도 자궁인데 자궁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죽고 난 후에 자기 견해를 남겨놓는데 이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자단의 제자들은 공자한테 과감히 대들 수 있을 만큼 문제 제기형 지식이었다. 그래서 시킨 대로 꼬박꼬박 따라하는 암기형 지식이 아니고 문제 제기형 지식이었다. 그래서 공자의 말도 이런 식으로 반론을 남겨둔다. 그래서 우리는 시킨 대로 하지 말자. 시킨 대로 하란다고 세월호 아이 300여 명을 몽땅 죽인 박근혜가 시켜도 그거 시킨 대로 하면 안 되죠.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아닙니다. 여기에서요 저는 시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박근혜가 세월호의 아이를 고의적으로 죽였다는 것은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데 시인은 사실관계를 넘어서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아직 글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는데요. 사실 저는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뭐 아내도 있고 뭐 그리고 여기 유민정 서강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제자들도 있는데 그 말을 시로 남겨가지고 발표까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시인 다 죽었습니다. 박근혜가 세월호 아이 죽였다고 왜 시를 못 씁니까? 그게 일부러 죽이지 않으면 그 일 가능합니까? 당신이 왜 시인이냐? 말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위해서 시인인데 논어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런데 이거 뭐 하는 놈들이에요? 하여간 우리는 참 그런 기분 나쁜 여성 때문에 꽃 같은 어린 소녀 300명을 다 죽였습니다. 애공이 의학에게 물었다. 흉년이 들었는데 쓸 것이 나라에 쓸 것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의학이 말하기를 철을 사용해라. 10분의 1 세금을 제도를 써라 이러니까 10분의 1도 부족한데 왜 그러느냐 이러니까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이 어떻게 부족하겠는가? 백성이 부족하지 않다면 군주가 어째서 족하겠는가? 백성이 부족하다면 군주가 어떻게 될까? 이 말은요, 상당히 멋있는 말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말 역시 틀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틀렸느냐? 국가의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과 세금을 50% 거두는 것과 세금을 10% 거두면 50%를 거두어서 복지 예산에 돌리고 투자를 하고 제대로 이재명이처럼 쓰면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10% 거두어 가지고 백성이 쓸 돈도 없고 이렇게 되면요, 경제 개발도 안 됩니다. 지금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미국이나 뭐 저쪽에 영국에 무슨 투자회사가 무슨 거기 연구기관에서 2100조가 필요하다는데요. 2100조가 아니라 3000조가 들어가도 우리는 해야죠. 이 돈이 10년 동안 필요하다는 거, 1년에 210조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의 1년 GDP가 1조 5천억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요 돈에 한 1,500조가 그렇습니다. 이거 별로 안 많습니다. 이 돈 쓰면요, 우리 국민들이 거의 다 자기들한테 누구한테 돌아가든 간에 임금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죠. 이 돈이. 그러니까 양동이에 요래 물이 요래 있으면 여기에 물을 요만큼 채워놓고 여기에 요만큼 채워놨는데 요거를 퍼가지고 여기에 옮겨놓은 것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요거는 예산이고 요거는 국민인데 요거를 퍼가지고 요리 옮겨놓은 거죠. 다음에 또 돈이 이것 때문에 또 돈이 왕창 부르면 세금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이만큼 차면 요걸 또 여기에 채워놓으면 국민들은 계속 부자 되죠. 이거 통일보다도 대박이 없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런 구절은 무조건 믿기보다 현대적 삶에 맞지 않다. 한국인들이 캐나다 가면 자기가 번 돈의 50%를 세금으로 내는 거 보고 처음에 가슴 아파가지고 이민 온 걸 후회한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병원비, 뭐 학교비 전부 다 공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자장이 숭덕 변옥, 덕을 높이고 이욕되는 것을 물었는데, 근데 자장이라는 사람은요, 질문이 좀 아주 이상합니다. 번지는 농사 짓는 거를 묻다가 꾸중을 실컷 들었는데, 왜 이건 엉뚱한 것을 묻는데, 이거는 왜 엉뚱하다고 하느냐. 바로 공자한테 질문은 인이라든가 뭐 의라든가 예라든가 이런 거를 묻지를 않고 덕을 높이고 의혹을 가리는 것은 뭐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변혹이죠. 변사자니까 이 문제부터 먼저 밝혀야 되죠. 그건 밝히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사실은 사실과 진실, 거짓의 문제에 가까운 건데 자공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상한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만만찮은 인물인데, 제가 그래서 논어에서 지성을 이끌어간 그 인물은 아무래도 자공과 자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충 하고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질문을 이렇게 했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물으니 공자가 공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은 신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다 이라니까 제 경공이 굉장히 기분 좋아했다 그랬는데, 그러고는 나중에 공자를 취직을 받아주려고 하다가 공자를 제나라에서 채용하려고 하다가
안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이 말은 사실 공자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었고 군은 군답고 임금은 임금답다 그런데 신하는 신하답다 그럴 때는 괜찮지만 군은 군답다 이 말이 제 경공한테 가슴을 찌르듯이 들어요.